엄마, 나 이제 안 올게요. 그날 밤 막내딸 소희가 문을 박차고 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제가 반찬은 내일 아침에 만들어줄게라고 하자 엄마는 맨날 내일, 내일만 그러네라며 화를 냈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하지만 그건 그날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30년간 제 가슴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 제 눈은 이미 떠져 있습니다.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는 것 같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하고 겨울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치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태수 씨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부엌으로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앞치마를 두르는데 문득 이 앞치마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거였지. 30년 전 시어머니는 이 앞치마를 건네며 이제부터 이 집 며느리니까 잘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땐 그 말이 당연하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쌀을 씻고 밥을 짓고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4시 35분. 가족들이 일어나려면 아직 2시간은 남았습니다. 다들 좀만 더 자라. 엄마가 다 준비해 놓을게. 설거지하다 남은 김치찌개 냄비를 보니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큰딸 지민이가 엄마 요즘 김치찌개 맛이 예전 같지 않은데? 라고 했죠. 제가 그래? 뭐가 달라? 라고 물으니 몰라. 그냥 그래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 준호는 엄마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도시락 싸줘라는 메시지만 남기고 자버렸고요. 혼자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물소리만 가득한 이 고요함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서글퍼졌습니다. 오전 6시 30분 남편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밥 다 됐어? 네, 이제 상 차릴게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으니까 와이셔츠 다려놨지? 어제 다려놨어요. 옷장에 걸어뒀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 잤어? 라는 인사도 없이 남편은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저는 상을 차리며 국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담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뜨거운 음식을 가장 먼저 남편 앞에 놓는 것, 그것이 30년간 제가 지켜온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큰딸 지민이가 급하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의 있어서 급해. 밥 빨리 줘. 응, 여기 차려놨어. 커피는? 지금 내릴게. 저는 커피포트로 달려가 재빨리 커피를 내렸습니다. 지민이는 밥을 후루룩 먹고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 내 구두 어디 있어? 현관에 닦아서 놔뒀어. 아, 맞다. 근데 왜 거기 놔둬? 방에 놔둬야 찾기 쉽지. 내가 잘못했나? 지민이는 구두를 신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저녁 냉장고에 놔둬.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지민이는 대답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쿵.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 준호도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도시락 싸줬어? 응, 여기 있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넣었어. 고마워. 근데 엄마, 요즘 반찬이 좀 짜. 간 좀 덜하면 안 돼? 아, 그래.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응, 나 늦었다. 다녀올게.
준호도 도시락을 들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남편도 곧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갔다 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집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는 김이 식어버린 밥과 반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왔지만 왜인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잘 먹었다는 말은 없네.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밀며 각 방을 돌아다니는데 지민이 방에서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준호 방에서는 게임기가 켜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줘야지.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딸 소희였습니다. 엄마. 응, 소희야.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친정 갈게. 30분 뒤에 도착할 거야. 그래. 좋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나 이번 주말에 시댁 가야 하는데 반찬 좀 해줘. 시어머니가 자꾸 뭐 해 가져오라고 하시거든. 아, 그래. 뭐 해줄까? 잡채, 불고기, 김치전, 그리고 멸치볶음? 아, 맞다. 제육볶음도. 시아버지가 그거 좋아하신대. 5가지나. 알았어. 근데 언제까지 필요해? 내일 아침까지. 내일 점심에 시댁 가거든. 내일? 응. 엄마 할 수 있지? 엄마 손 빠르잖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미 빨래도 해야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는데 5가지 반찬을 밤새 만들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고마워, 엄마. 나 30분 뒤에 도착할게. 빨리 만들어줘야 돼. 저녁 먹고 가야 하거든. 소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밤샐 각오를 해야겠네. 오후 3시 소희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소희가 들어와 엄마 나왔어. 라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배고파.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아까 점심 안 먹었어? 시어머니 댁에서 먹긴 했는데 별로 맛없었어. 엄마 음식이 먹고 싶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희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장을 봐야 할 재료들을 메모했습니다. 잡채 당면, 불고기용 소고기, 김치 전용 김치, 멸치, 돼지고기. 소희야, 엄마 지금 장 보러 가야 할 것 같아. 너 혼자 있을 수 있지? 응, 엄마. 근데 빨리 다녀와. 나 저녁 6시까지는 먹어야 돼. 저녁 약속 있거든, 6시? 응.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 엄마, 그것까지는 반찬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지? 3시간 안에 5가지 반찬을. 엄마가 최대한 해볼게. 저는 서둘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재료를 사는데 계산대에서 금액을 보니 8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하지만 카드를 긁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집으로 돌아와 바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삶고 소고기를 재우고 김치를 썰고 멸치를 볶고 돼지고기를 볶는 동안 시계는 무섭게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프라이팬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5시 30분 겨우 3가지 반찬을 완성했습니다. 소희야, 미안한데 엄마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2개는 내일 아침에 만들어줄게. 오늘은 이 3가지만. 소희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뭐라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해? 저희 엄마가 반찬 다 못 만들어줬어요라고? 소희야, 엄마도 사람이야. 3시간 만에 5가지를. 엄마는 집에만 있잖아. 시간 많으면서 왜 이것도 못 해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만 있다고? 소희야. 알았어, 됐어. 엄마, 나 이제 안 올게. 엄마는 맨날 내일만 그러네. 시어머니한테 혼날 건 나잖아. 소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소희야, 잠깐만. 됐어요, 엄마. 저 갈게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제가 만든 반찬 3개가 놓여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은 기름때와 양념으로 얼룩져 있었고 허리는 저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누군가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이었죠. 남편은 저녁을 기다릴 것이고 지민이는 냉장고에 저녁을 넣어달라고 했고 준호는 내일 아침 도시락을 또 부탁할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하며 물소리 사이로 제 한숨이 섞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올해도 우리 집에서 명절 지내는 거지? 남편 태수 씨가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물었다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죠. 응, 그래야지. 제 대답을 듣자마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떴습니다. 30년간 명절은 항상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시누이들이 오고 조카들이 오고 때로는 시댁 친척들까지 와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곤 했죠.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건 언제나 저 혼자였습니다.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괜히 가족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추석 3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니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쇠고기 5kg, 닭 3마리, 각종 나물과 채소들, 전 부칠 재료들. 택시를 타고 와서도 집까지 옮기는데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조그만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괜찮아. 잠깐 쉬면 돼. 하지만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4시.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동그랑땡을 빚고 잡채를 만들고 나물을 무치고 육전을 부치고 프라이팬 앞에 서 있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다 끝내야 해.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환풍기를 돌려도 잘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방에서 자고 있었고 부엌에는 저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편하게 자고 있겠지. 내일 일어나면 다 준비돼 있을 테니까. 손이 저려왔습니다. 칼질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엄지손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 마지막 산적을 다 꽂고 나서야 부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몰아쉬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오전 6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대로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일어나려는데 가슴이 다시 조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돼.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떡국을 끓이고 전을 다시 데우고 과일을 깎아야 했습니다. 칼을 들고 배를 깎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칼날이 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다행히 베이진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오전 10시쯤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언니 왔어요. 큰 시누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고 작은 시누이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조카들이 와르르 몰려들어 거실은 순식간에 북적거렸습니다. 언니, 음식 준비 많이 했네요. 수고했어요. 큰 시누이의 말에 저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응.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명절이니까 다들 피곤하죠. 우리도 여기 오느라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여기 오느라. 시누이는 손님으로 왔지만 저는 주인이자 요리사이자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상을 차렸습니다. 제사상처럼 음식들을 빼곡히 차려놓으니 시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언니. 이번에도 대단하다. 우리 집에선 이렇게 못 차리는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에이, 겸손은. 우리 오빠 복 받았네. 남편은 뿌듯한 얼굴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가족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부엌에 서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가슴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으윽!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크게 났지만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에 묻혔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오늘은 안 돼.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큰딸 지민이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오빠, 아빠, 빨리 와봐.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니까요. 119 불러. 빨리.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절 음식이 가득한 집을 뒤로하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주변에서는 기계음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의사가 와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부정맥입니다. 장기간 무리하셨던 것 같은데 이대로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이요? 그건 안 돼요. 집에 아직 환자분, 지금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무리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 일단 좀 쉬어. 하지만 집에 설거지도 안 했고 음식들 정리도. 그건 우리가 할게. 엄마는 그냥 쉬어. 큰딸 지민이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입원실로 옮겨져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첫날이 이렇게 끝나다니. 시누이들은 황급히 돌아갔고 남편과 아이들은 병원에 남아 있었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서 정리하고 올게.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 랩 씌워서 보관하고. 알았어, 엄마. 걱정 마.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안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가족들이 나가고 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집이 어떻게 될까?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평생 참아왔던 그 마음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꾹 눌러 삼켰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딸 소희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오빠한테 들었어. 깜짝 놀랐잖아. 응. 엄마는 괜찮아. 너는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어? 응. 근데 엄마, 나 저번에 부탁한 반찬 결국 못 가져갔잖아. 시어머니가 좀 섭섭해 하시던데. 지금 그 얘기를. 미안해, 소희야. 엄마가. 아니야, 됐어. 엄마도 아픈데 뭐. 근데 퇴원하면 그때 만들어줄 수 있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다른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가정에서 저마다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그 집들에도 저 같은 엄마가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을 묵묵히 이어가는 여자들이 있을까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간호사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병실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어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올렸더군요. 집안이 엉망인 사진이었습니다. 거실에 그릇들이 쌓여 있고 음식 찌꺼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정리해? 유유. 큰딸도 답장을 달았습니다. 설거지 너무 많은데. 내일 해도 되지? 안 돼. 음식 상할 텐데. 하지만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없는 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가슴 한켠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다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번 3일째 병실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매일같이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올린 사진 설거지통에 산처럼 쌓인 그릇들, 큰딸 지민이가 올린 사진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들, 아들 준호가 올린 사진 빨래 건조대에 엉켜있는 옷가지들. 엄마, 이거 어떻게 빨아? 색깔 옷이랑 흰 옷이랑 같이 빨아도 돼? 엄마, 밥은 어떻게 해? 쌀 몇 인분 넣어야 해? 엄마, 청소기는 어디 있어? 먼지 너무 많이 쌓였어. 메시지들이 계속 쌓여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해봐야 알겠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모든 걸 제가 해줬으니까 가족들은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는 푹 쉬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그 모든 일들이 제 어깨 위로 다시 얹혀질 거라는 걸. 퇴원 당일 남편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천천히 타. 응.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동안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집이 좀 엉망이야. 우리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미안해. 괜찮아요. 아이들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역시 집안일은 어려운가 봐.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 알았어.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겠지만 왜인지 더 허전하게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이제야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짐작은 했지만 막상 보게 될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고 탁자 위에는 배달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먼지가 뒤엉켜 있었고 TV 앞에는 게임기와 리모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신발들이 제멋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 걸어둔 가족 사진은 먼지가 쌓여 뿌옇게 보였습니다. 이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물때가 끼어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레인지에는 음식 찌꺼기가 타서 붙어 있었고 냉장고를 열자 상한 음식들에서 시큼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제가 명절 전에 만들어둔 음식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30년간 지켜온 가정이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잘 몰라서 당신이 오면 정리하려고 했어. 제가 오면요? 응.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역시 집안일은 당신이 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제가 해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잘하니까. 저는 지금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예요. 의사가 2주는 쉬라고 했어요.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게. 뭘 하면 돼? 말만 해. 말만 하면 해준다고? 그때 큰딸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 많이 좋아졌어? 응, 다행이다. 엄마 없으니까 진짜 힘들었어. 설거지도 너무 많고 밥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지민이는 무심하게 말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장 안 봤어? 내가 병원에 있었잖아. 아, 맞다. 그럼 엄마 이제 왔으니까 장 좀 봐야겠다. 나 오늘 저녁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 전에 밥 먹고 싶거든. 제 심장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아, 응? 엄마가 지금 아파서 왔는데 내가 직접 해먹을 생각은 안 해? 지민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엄마. 나 요리 못하잖아.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고. 그치? 그리고 엄마, 내 방 좀 정리해 줄 수 있어? 옷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지민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 준호도 집에 왔습니다. 엄마, 다 나았어? 걱정했어. 응, 괜찮아. 다행이다. 근데 엄마, 나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와이셔츠 다림질 좀 해줄 수 있어? 구겨진 거 입고 갈 수가 없잖아. 준호야, 엄마 지금 아파서 왔어. 아, 맞다. 그럼, 어떡하지? 다림질 너무 어려운데.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유튜브 보고 해볼 수는 없어? 에이, 그거 시간 오래 걸리잖아. 엄마가 하면 금방인데. 제발, 딱 한 벌만, 딱 한 벌만, 딱 한 번만, 딱 이번만. 그 말들이 30년간 제 귓가를 맴돌았던 말들이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내가 직접 해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예전엔 다 해줬잖아. 그래. 예전엔 다 해줬지.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어? 남편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해주지 않을까?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아픈데. 준호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될까?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당신 아픈데 무리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먹으며 가족들은 자꾸 부엌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제가 일어나서 뭔가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왔는데 침대 위에 빨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또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빨래는 했는데 개는 걸 까먹었어. 당신이 개주면 안 될까? 저는 그 빨래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셔츠, 바지, 수건, 속옷. 온 가족의 빨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주면 안 돼요? 나는 빨래 개는 거 잘 못하잖아. 구겨지면 어쩌고. 저는요? 당신은 잘하잖아. 30년 동안 해온 거니까. 30년.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간 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빨래, 설거지, 청소, 요리, 심부름, 아이들 챙기기, 명절 준비, 시댁 행사. 그 모든 것을 해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은커녕 잘했어, 수고했어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빨래 더미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내 삶이었구나. 남편은 이미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저는 홀로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셔츠를 펴고 바지를 개고 수건을 정리하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이렇게 서러운 걸까?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몸이 자동으로 깼습니다. 30년 습관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오늘은 하지 말아볼까?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전 7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밥 안 했어?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아, 그럼 어쩌지? 나 회사 가야 하는데.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결국 빵과 우유로 아침을 때우고 나갔습니다. 지민이와 준호도 일어나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밥 없어?
미안해. 엄마가 아직 힘들어서. 아이들도 불평하며 편의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모르는구나.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지, 제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 명의 사람이라는 걸.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는 뭔가 바꿔야 할 때인가 봐. 부엌으로 가서 낡은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앞치마. 천천히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엉망이었고 가족들은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 제게 요구했습니다. 엄마, 밥 언제 해?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엄마, 청소 좀 해줘. 너무 지저분해. 하루, 이틀, 사흘. 저는 최소한의 일만 했습니다. 설거지도 제 것만, 빨래도 제 것만, 청소도 제 공간만. 가족들은 점점 불평이 늘어갔습니다. 엄마, 왜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예전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지민이는 휴대폰을 하고 준호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제 저녁만 간단히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컵라면 하나. 엄마, 우리 저녁은?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 먹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TV 소리를 줄이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쉬는 건 좋은데 그래도 밥은 해줘야지. 우리가 뭘 먹고 살아?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달시켜 먹으면 안 돼요? 매일 배달 음식만 먹을 순 없잖아.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럼 직접 해 드세요. 뭐? 내가? 네. 당신도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농담하는 거지? 나는 요리 못한다고. 배우면 돼요. 저도 결혼하고 배웠어요. 그건 다르잖아. 당신은 여자니까.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여자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니까 당연히 밥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빨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말해보세요. 지민이와 준호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빠한테 왜 그렇게 말해? 지민이가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지민아, 너도 마찬가지야. 뭐가? 너도 엄마를 가정부로만 생각하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말 그대로야. 너희들은 나를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만 봐.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 지민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엄마는 원래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은 다 가정부야? 30년간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희 아빠는 30년간 단 한 번도 설거지를 안 했어.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안 했어. 남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오잖아. 돈을 버는 게 그렇게 대단해요? 저는요? 저는 30년간 뭘 한 거예요? 그건 말해봐요. 저는 30년간 뭘 한 거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365일 쉬는 날 없이. 명절에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래, 너희를 위해서였지. 근데 너희는 뭐 했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응? 너 대학 다닐 때 기억나? 무슨?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에서 낡은 급여 명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서야.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매일 오피스텔 청소했어. 지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내가 대학 2학년 때 학비가 부족하다고 울었지? 그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몰랐어. 당연히 몰랐겠지. 말 안 했으니까. 너 학교 가기 전에 가서 일하고, 너 자고 있을 때 일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이 얼어서 물걸레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었어.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갈 때가 있었어. 근데 참았어. 내가 학교 계속 다니게 해주고 싶어서.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몰랐겠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다시 서랍을 열어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팸플릿 하나. 이게 뭔지 알아? 가족들은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 공연 팸플릿이야. 성악 전공했어. 꿈이 가수였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데? 말 안 했으니까. 결혼하고 다 포기했으니까.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에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김순자야. 너희 엄마.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 목이 메었습니다. 집안일 하느라 사라졌어. 너희 돌보느라 사라졌어. 시댁 행사 챙기느라 사라졌어.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그래, 너희 때문이야. 근데 너희가 날 위해 뭘 해줬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하나씩 세었습니다. 준호, 너 도시락 몇 번이나 싸달라고 했어? 와이셔츠 다림질 몇 번이나 부탁했어? 단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본 적 있어? 미안해. 지민아, 너는 엄마 음식 맛없다고 몇 번이나 불평했어?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엄마, 정말 미안해. 당신은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30년간 엄마 노릇하느라 당신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여자로서의 나, 한 사람으로서의 나, 꿈 있던 나, 다 사라졌어요. 여보, 이제 됐어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 낡은 30년을 함께한 앞치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밥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빨래도 각자 하세요. 청소도 각자 하세요. 여보, 그게 무슨 30년 했으면 됐어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지민이가 무릎 꿇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달라졌을까? 응, 달라졌을 거야. 엄마, 정말로. 지민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너도 결혼했지? 시댁에서 힘들다고 했지? 응, 그럼 너도 알잖아.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왜 친정 엄마한테는 그렇게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바보같이.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어.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58세의 지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의 그 여자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30년간 고개 숙이고 살았던 그 눈이 아니라 이제는 똑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도 한 사람이라는 걸, 엄마도 꿈이 있었다는 걸, 엄마도 사랑받고 싶었다는 걸.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성악 동호회. 여러 개가 뜨더군요. 시작해볼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야. 다음 날 아침 평생 처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쯤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뜻밖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서투르게 계란을 깨고 있었고 준호는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옷이 삐뚤빼뚤하게 개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보자 어색하게 멈췄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보려고. 부엌을 보니 계란 껍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가스레인지에는 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청소기를 밀었지만 여전히 구석에 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생했네.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간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하루에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은 이걸 30년간 혼자.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 후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그릇을 깨기도 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청소하는 법을 배우고 저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 세제는 어디에 쓰는 거야? 욕실용이야. 부엌용은 따로 있어. 아, 그렇구나. 엄마는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 30년 하면 알게 되지.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진짜로. 지민이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빨래를 도왔습니다. 옷을 개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매일 한 거야? 우리 4식구 빨래를? 응. 미쳤다. 나 혼자 빨래도 힘든데. 지민이가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시어머니한테 사과해야겠어. 나도 엄마한테 한 것처럼 시어머니한테 했거든.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 마음이 이랬구나. 며느리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이제야 알았어. 막내 소희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너무 이기적이었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시댁에서 힘든 것만 생각했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 엄마도 며느리였는데. 소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내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 응. 앞으로는 잘할게. 2주 후, 저는 성악 동호회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낡은 가방을 들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노래를 부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업에 들어서니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며 제 이름을 크게 말하는 게 얼마만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곡을 부르고 싶으세요? 아, 옛날에 자주 불렀던 곡이 있는데, 그대 있음에요. 아, 좋은 곡이죠. 한번 불러볼까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제 목소리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정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나야. 노래를 마치자 수강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연습하면 정말 잘하시겠어요. 그 말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을 들고 걸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가벼운 마음일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은 예전처럼 깨끗했지만 이제는 제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동호회는 어땠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 새로운 곡을 배웠어. 어떤 곡인데? 나의 살던 고향은이야. 아, 그 노래. 엄마 한번 불러줘. 여기서?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도 듣고 싶어. 엄마가 노래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듣고 싶어. 여보, 부탁해. 조금 부끄러웠지만 일어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밥 해주는 엄마, 빨래해주는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김순자라는 한 명의 여성을, 한 명의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음정도 가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습니다. 노래를 마치자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지민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는지 몰랐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엄마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다시 노래하게 돼서 다행이야. 응, 늦었지만. 아니야,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찌개를 끓이고 지민이가 반찬을 준비하고 준호가 상을 차렸습니다. 소희는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다 됐어. 같이 먹자. 상에 앉아 음식을 보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찌개는 좀 짜고 밥은 조금 되직했고 반찬 배치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문득 부엌 쪽을 봤습니다. 의자 위에 걸린 낡은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 앞치마. 이제는 더 이상 매일 두르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요리하고 싶을 때만 두릅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함께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준호는 옆에 앉아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지민이와 소희는 바닥에 앉아 제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30년간 몰랐던 시간. 그냥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6개월 후 성악 동호회 발표의 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맨 앞줄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지민이, 준호, 소희 모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노래했습니다. 제 목소리로 제 꿈을, 제 인생을. 무대 위에 선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김순자였습니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58세의 여성. 30년 늦었지만 다시 꿈을 시작한 사람. 노래를 마치고 인사를 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가족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여보. 정말 멋있었어. 지민이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최고였어. 준호와 소희도 안아주었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예전보다 더 밝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로 들어서니 의자 위에 걸린 낡은 앞치마가 보였습니다. 다가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천. 고마웠어. 조용히 속삭이며 앞치마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기엔 58세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지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